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9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2,309포인트까지 종가를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어제는 기관이 크게 매수를 가담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다시 80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장 한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한화케미칼을 모처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부진에 따른 멀티플 하향 조정이 됐고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하에서 수요 정체를 감안한 지분법 주력에서 멀티플 또한 하향됐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제 태양광 가치가 5월 말 중국의 정책 변경에 의해서 바닥까지 추락한 이후에 하반기 반등 국면에 대한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저점으로 완연한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다는 점은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성장 자회사의 가시화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 컨셉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시황이 좋을 때는 사실은 탑픽 종목으로는 롯데케미칼 등이나 또한 태양광이 또 좋으면 OCI 그리고 성장성이 부각된다면 2차 전지 등을 포함한 LG화학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사실은 한화케미칼 상당히 중간에서 소외되는 국면이 보였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PER이 4.2배의 초저평가의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종에서는 상당히 저평가 영역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화학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9월과 10월에 화학 섹터의 성수기가 접어들면서 또한 3분기로 접어들면서 태양광 회복 국면이라는 점에서는 4.2 정도의 PER 밸류에이션에서는 상당히 저점의 부각이 매력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수급에 착안해서 바닥에서 어떤 반등 국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 들고요. 전일 어떤 상승세가 좀 컸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빠르게 따라가서 잡기보다는 장중에 눌림목을 포함해서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5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지 못했다.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한화케미칼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흐름을 읽으면 수익이 보인다. 추세 추종 전략의 달인 박동현. 편안한 가치 투자, 성장주도 투자가 답이다. 김유윤.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박동현 본부장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한 수익률인데 지난주 이 시간에 나오셔서 주셨던 포스코 캠텍이 눈에 띕니다. 지금 신고가 경신 중인 종목이고요. 한 주 만에 수익이 18.43% 났습니다. 여기에 더존 비즈온도 4% 이상 수익이고요. 8월 8일에 매수됐던 에스모의 주가도 10% 가까이 오르는데 종목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매수가 대비 아직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김유윤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보시죠. 역시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 중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9%, 또 LG U+가 2% 이상 수익권인데 한 주 만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거고요. 반면에 10월 16일에 매수됐던 현대 엘리베이는 손절가 터치가 돼서 포트에서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에 매수됐던 YG엔터가 벌써 18.92% 수익이고요. 한미약품은 목표 주가 달성이 됐네요. 함께 사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동현 본부장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박동현 본부장 포트내 종목 중에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을 1위부터 5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위 종목은 지난주에 매수됐던 포스코 캠텍입니다. 2위부터 5위까지 지금 화면에 종목 나가고 있는데 전부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 거고요. 호텔신라, 애경산업, 현대건설, 에코프로 순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김유인 연구원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1위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인데 18.92% 수익권이고요. 한미약품과 GS건설은 지금 목표 주가 달성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코스맥스, 에코프로가 각각 1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도 함께 살펴보시죠. 4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린 전문가와 종목 보겠습니다. 4위는 반종민 팀장의 아미코젠이고 손효로 팀장의 프로스테믹스가 지금 5위, 여기 계시는 김유윤 연구원의 YG 엔터테인먼트가 6위이고 바로 뒤를 쫓아서 박동현 본부장의 포스코 캠텍이 7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실석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8위네요.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도 함께 보시죠. 1위는 손효로 팀장의 에코마이스터입니다. 여전히 1위 자리 지키고 계시고 여기에 이용훈 팀장의 코나아이도 여전히 2위 자리 굳건히 하고 계십니다. 김홍식 팀장의 쌍용 양회가 3위로 올라왔네요. 지금 30.57% 수익으로 3위를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어서 목표 주가 달성된 종목들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반종민 팀장의 한솔재지, 또 김유윤 연구원의 GS건설과 한미약품이 목표 주가 달성이 됐고요. 여기에 손효로 팀장의 빅텍 역시 10.70% 수익을 내면서 목표 주가 달성이 됐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현황을 먼저 보여드렸고 수익률 리뷰 간략하게 한 종목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은 박동현 본부장님 지난 이 시간에 포스코 캠텍을 주셨었는데 지금 수익이 가장 많이 나고 있고요. 그때 목표 주가 65,000원 주셨던 걸로 기억을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홀딩할까요? 예, 계속 홀딩하는 이제 종목이고 사실 저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예. 이 이제 업체가 제가 한국의 유일한 이제 응급제 업체고 앞으로의 이제 시너지가 충분히 이제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지금 기업의 펀더멘털보다도 그때의 그 위치와 수급이 되게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JR 고수들이 많이 활용하는 돌파 매매 기법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 코스모 신소재에도 그런 자리가 좀 보여서 이어서 또 같이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사셨던 분들은 65,000원까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김유연 연구원의 YG 엔터테인먼트도 한 말씀 들어볼 텐데 2주 만에 수익이 난 거고요. 지금 19% 가까이 수익권입니다.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현재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테마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 엔터주에 대한 선호도를 통해서 매수가 받쳐주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K-팝의 선호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M과 그리고 JYP 같이 엔터주들은 끊임없는 사업 확대와 영상, 음원 플랫폼 확대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목표가 42,000원 예. 은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추세와 함께 다시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개장 한 2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먼저 본부장님. 네. 예. 어젯밤에도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스탠다드 포어스가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국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그만큼 지금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좋고 앞으로의 펀더멘털도 너무나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한국이 그만큼의 성장세를 지금 못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이 향후 이렇게 계속 좋아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도 좋은 영향으로서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예. 예. 김유윤 연구원께도 여쭤볼 텐데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 증시? 전 세계적으로 우선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라든지 예. 아니면은 자동차 산업, 환경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것과 관련된 그런 주식들의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좀 더 추세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친환경차 관련주를 관심 섹터로 꼽으셨는데 혹시 본부장님도 관심 섹터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2차 전지
예, 전기차 배터리 쪽인데 이거는 이제 향후 종목 추천을 제가 많이 한 종목 섹터이기도 한데 2020년, 2025년 전기차 섹터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 보시면 좋을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종목에도 2차 전지 섹터가 예,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예, 여전히 있습니다. 네. 예,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30일 목요일장 이제 약 10초 뒤면 시작이 될 텐데요.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었습니다.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또 한 번 이뤄냈는데 미국장이 참 많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국내장도 코스피가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이에요. 9년 만에 가장 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데 우리 장도 오늘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장이 개장이 됐는데요. 코스피 쪽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1등 종목이죠. 오늘도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0.21% 오르면서 46,900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소폭 밀립니다. 0.24% 하락 출발이 됐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도 엇갈리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셀트리온이 0.37% 하락 출발한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0.5% 상승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네이버의 주가가 0.4% 상승 출발이 됐고 현대차와 삼성물산은 어제 종가 기준, 여기에 포스코, LG화학은 밀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LG화학의 주가가 1% 가까이 좀 크게 밀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8월 30일 목요일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도 모두 오르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보다 0.06% 강보합 출발인데 지금 2310선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0.24% 오르면서 805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역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 신라젠의 주가가 상승 출발이 됐고 반면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대 조정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HLB와 나노스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시작이 됐고요.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어제 메디톡스의 주가가 무려 6.6% 급등이 있었는데 오늘 0.3%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슈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대만 식품의약국에 메디톡신 시판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밝힌 게 호재가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어제 급등 이후로 그래도 오늘 낙폭이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0.4% 조정이고 또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박동현 본부장의 포트의 1위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 사상 최고가 기록이 있었고 오늘은 소폭 밀립니다. 0.86%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오늘도 1%대 강세네요. 예,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은 오늘 어떤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기대가 되고요. 탑픽 종목 공개할게요. 네,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2차 전지 관련 이제 업종을 가져왔고 지금 포스코 캔텍과 이제 유사 업종으로 들어가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은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지금 2차 전지와 MLCC 관련 소재를 동시에 지금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7년 매출액 비중은 LCO가 78%, MLCC가 이형 필름이 22%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LCO가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리튬산화 코발트 배터리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아주 오래전부터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배터리를 다 이제 LCO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IT 제품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PC 등의 2차 전지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LCO의 제품 매출은 2014년도부터 꾸준한 이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신제품 NCN 계열의 양극화 물질도 양산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NCM은 이제 LCU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국내와 중국에 동시에 NCM 계열 캐파를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고 2020년 이후에 수요를 확대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 18년 사상 최대 이익을 또 전망을 하는데요. 매출액은 5,509억 원, 영업이익은 223억 원을 전망을 합니다. 올해 LCU 양극재 출하량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37%나 성장을 하면서 전사 이익 성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고, MLCC 이형 필름도 지난해 대비해서 60%나 증가한 이제 캐파가 4월부터 본격화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이 본격화된 양산화된 시장으로부터 앞으로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메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예상 실적 기준이 퍼가 1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내 관련 동종업계의 퍼가 25배에 비해서는 아직 30% 할인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아직 NCM 계열이 이제 양극화 물질 제품이 아직 매출이 없는 상태고 양산을 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NCM 계통이 나온다고 하면은 향후에 좀 더 이제 동종업계 수준인 퍼 25%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주식 수준에 올라갈 수가 있고, 앞으로 NCM 계열 배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 규모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밸류에서 할인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은 해소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돌파 매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수평선을 그려놨는데, 지금 전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오는데 한 번에 이제 슈팅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들은 사실 힘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상단을 계속해서 터치를 하면서 올라가는 형태는 그 위에 매물들을 많이 소화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이 올라갈 때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돌파 매매의 기법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제 매수가로는 25,000원, 목표가로는 34,000원, 손절가로는 21,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조선 섹터 기업을 가져왔는데, 사실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한국을 이끌었다 할 정도로 과거에는 엄청나게 이제 호황기를 누렸는데 2016년도에 수주 절벽을 거쳐서 차츰 지금은 회복 추세를 이제 보이고는 있습니다. 빼앗겼던 이제 1위의 이제 점유율도 중국으로부터 가져왔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세계 1등을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 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과 달리 좀 소형 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뭐 선이 PC선과 소형 컨테이너선을 수주를 지속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게 왜 이제 앞으로 좋냐라고 이제 보시면은, 북미 지역에 에탄 분해 시설이 있는데 이 증설 및 가동으로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의 에탄, 에티넬, PE 등의 수출이 증가세를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관련 화학 업종을 수출하는 이 지금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물동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액과 바로 연계가 될 수 있고, 향후 북미 지역의 화학제품 수출은 더욱더 빠르게 급증할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선종에 대한 발주 모멘텀이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북미 지역의 에틸렌 수출 증가로 고부가 성종인 LEG 캐리어에 대한 발주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실제 북미 석유화학 제품 수출 항구인 휴스턴 항구 6월 컨테이너 수출량은 사상 최대치인 92,323 TEU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5월 대비해서 10.55%를 증가한 이제 11억 파운드를 기록을 했고, 여기서 TEU를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선에서 컨테이너선 한 대 6m 가량의 저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컨테이너를 92,323대를 이제 매출액으로 판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수주를 계속해서 했을 때 매출액이 상승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PC선의 성과는 작년 초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9.2%가 상승을 했고, 소형 컨테이너 선도 작년 대비해서는 20.9%를 상승해서 대단히 이제 양호한 업황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배 개편으로 이득을 좀 가져갈 수가 있는데,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지배 개편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현대상공업과 그 아래 이제 현대미포가 있었는데 현대상공업을 투자회사 사업회사로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상호중공업을 아예 이제 투자회사만 이제 중공에서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현대미포조선이 증손 회사였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아들 회사로서 현대중공업의 아들 회사로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3.9%의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매각을 통해서 현금 3,180억 원을 이제 손에 이제 들게 됐고 또한 배당 성향이 또 30% 더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배당 시즌에 돌입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1.3% 이상의 배당을 가져가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수요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배 가격이 좀 더 상승을 했고 이런 화학적인 이제 수출이 계속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지배 개편 수혜로서 앞으로 가격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매수가로는 98,000원, 목표가로는 14만원, 손절가로는 8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이 남아있죠? 예, 마지막 종목입니다. 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입니다. 저번에도 네. 이제 달러 ETF를 가져왔는데 요즘 ETF는 추세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시기에 가져왔습니다. 지금 설명 풀이를 하자면은 타이거는 미래 자산 운용사가 운영을 하는 이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말 그대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그 나스닥 100 지수에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시가총액이 높은 이런 종목들이 구성이 돼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뭐 나스닥이 어제도 이제 전고점을 또 돌파를 해서 예. 계속해서 혼자서 이제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정말 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를 좀 글로벌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가 지금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연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6%의 지금 지수 자체는 머무고 있고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약 한 23%나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수에만 투자를 했어도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월 의장이 이제 최근에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고 미국 기업들이 좋은 실적 등으로 이제 연일 상승세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경기가 계속 둔화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선호가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 주식으로 돈이 더욱더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초 대비해서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많이 빠져나왔고 미국으로 계속 돈이 유입되고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나마 안전자산인 미국에 투자를 이제 하는 동기부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안전자산인 대표격인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가 된다고 하면은 신흥국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흥국에서 수익률을 아무리 냈다 하더라도 자신이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자신의 이제 원화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수익률 낸 것이 상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달러 강세 측면에서는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요즘 같은 장에서 이제 분산 투자가 정말 중요한데 지역적으로도 분산을 하고 섹터로도 분산을 해서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목표가로는 45,000원, 손절가로는 3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현 본부장께서 골라오신 세 종목을 보여드렸습니다. 제2의 포스코 캠피기대 2차 전지 섹터에서 코스모 신소재 주셨고요. 조선주 중에서 현대 미포조선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추천을 하셨고 또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는 못하더라도 ETF 상품으로 간접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100 지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을 하나 또 추천을 하셨는데요. 분산 투자가 중요한 장이다라는 말씀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목표 주가, 손절가 또 한 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김유윤 연구원의 탑픽 종목 공개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에너지 저장 장치와 수요 산업에서의 큰 혜택을 올 초부터 받으면서 전기차 시장 규모가 또 2020년까지 꾸준히 확장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용 리튬 이온 전지 시장은 시장 규모는 작지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신모델을 대거 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충전기의 수요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부는 30년까지 국내 신생에너지 비중을
전국 확대할 계획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받을 것입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ESS 산업 육성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하고 신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나면서 삼성 SDI의 상업용 ESS 실적 매출도 이에 따라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이후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 구간에 진입하면서 2분기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반기의 수익성에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매 가격은 상승하며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에도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도 꾸준히 성장해 있습니다. 전동공구,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제품으로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에서의 리튬 전지 필요성은 삼성 SDI가 아직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와 그리고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표가는 30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20만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전자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는 핵심 부품인데 스마트폰, LCD TV, 컴퓨터, 그리고 전기자동차 등 반도체와 전자회로가 있는 제품에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MLCC의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MLCC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영업이익에도 크게 반영되고 있는데 상반기의 증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해외 공급도 본격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매출 증가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폰에만 의존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부분의 제품에도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기대치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 발전에 성과를 보이고 있으면서 주요 공급사인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고 있었고 공급에도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량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3분기 실적과 그리고 저가 매수가 요인으로 보여지는데 고점 돌파의 가능성에 대해 조금 의문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 사업이 건재하고 앞으로의 사업성을 따졌을 때는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목표가는 20만 5천 원, 손절가는 14만 5천 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동아기업입니다. 2017년에 이렇다 할 성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동아기업이. 하지만 최근 1년간 목재사업 밸류체인 내 기업들을 M&A 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2건 M&A를 달성을 했고 이것이 수익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00억 원 규모 작은 규모인 만큼 큰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확장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태국의 MDF 사업을 인수한 것이 한국의 목재 시장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이고 추후에 동아기업의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발판도 마련한 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DF는 태국 내수 시장과 일본,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 판매되고 있고 원재료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초부터 이렇다 할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그 와중에 현재 성장의 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M&A 즉 인수합병이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된다라는 사전적 의미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M&A를 통해 추구하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투자와 시간의 절약 효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2분기에 합병을 통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3분기 실적과 그 이후에 불러들일 성장 가능성은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표가는 4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윤 연구원께서는 친환경차 섹터 눈여겨보고 계시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기차 섹터에서 삼성 SDI를 주셨고 오늘은 두 종목이 모두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삼성 SDI와 삼성전기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장성이 돋보인다. 외국인 지분율이 34% 정도 되더라고요. 동아 기업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 공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손절가 정리해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투자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먼저 분석해 볼 종목은요,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화장품주 섹터가 가장 크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박동현 본부장께 여쭤볼 텐데 박동현 본부장이 포트에도 애경산업 있잖아요. 네. 코스맥스는 어떻게 보세요? 코스맥스도 너무 좋게 보는 회사입니다. 네. 일단은 단체 관광이 일단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왜 더 좋게 보냐면은, 네. 아무래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1, 2분기에도 화장품들이 많이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반면에 코스맥스는 이제 기존의 상품들이 매출이 또 좋았습니다. 결국 회사가 매출이 좋고 영업이익이 남는다고 하면은 주식이 많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주식 방어를 잘 해왔고 지금 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좋고, 매출액이 이제 3,275억 원을 이제 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40.99%는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흑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좀 더 성장세를 더 가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이제 단체 관광 일단은 허용은 했지만 지금 또 최근에 나오는 말은 인원은 또 제한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자리 투자 의견 긍정적이시다? 예, 라는 말씀. 자리는 괜찮습니다. 예, 이시죠? 예. 코스맥스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들어봤고요. 이번에 위즈코프 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이 됐었고 오늘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었고요.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장 크게 좀 움직였었거든요. 앞으로 흐름 어떨지 좀 여쭤볼게요. 위즈코프는 뭐 하는 기업인가요? 네, 위즈코프라는 기업 자체는 예.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 기업들을 키우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어제 장 마감을 앞두고 3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정부가 내년 예산을 470조 원 가까이 편성을 하고 복지와 일자리에 올해보다 22% 증가를 시키면서 큰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채용하는 공무원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이고, 다만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확대가 필수 해결 책임을 위즈코프와 같은 인큐베이팅 비즈니스 역시 정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 호재 상황을 보인다고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지금 받고 있는 평가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인 항목들을 가지고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성과 외에 장기적인 성과를 바라보고 접근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투자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우선 지금 추격하는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네네. 조금 바라보시고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성과는 어떤 성과를 낼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장 급등한 이후로 오늘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위즈코프에 대한 투자 의견 들려드렸고요. 이번에 코오롱 머티리얼 보겠습니다. 역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박동현 본부장님. 네. 코오롱 머티리얼 이제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 소식의 상승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포럼이었습니다. 지금 전기차 양대 산맥에 있는 게 이제 사실 수소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도 되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수혜를 얻고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간략하게 좀 보자면은 이 수소에 대해서 특수보조 법인을 설립을 하고 향후 계획에는 수소 사회 이행을 위한 일본의 정책 추진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또 개진했고 2020년까지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 수소차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표를 하게 되면은 기본 계획은 5년 주기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수혜주로 꼽히게 되면은 꾸준하게 좀 수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점은 되게 긍정적입니다. 코오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이제 독특한 나노섬유 소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차량 핵심 부품이 이제 연료전지 분리막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은 이제 수소차 전기 생성 장치를 이제 만들 때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혜를 계속해서 받는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수혜를 가져갈 수 있고 매수해서도 괜찮은 지금 특징적인 뉴스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이시네요. 코오롱 머티리얼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한 종목 또 보겠습니다. 코리아 FT인데 코리아 FT 뭐 어떤 소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나 좀 봤더니요. 이 자율주행 관련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김윤희 연구원께서 앞서도 이제 친환경차, 2차전지 관련주들 섹터 좋게 보고 계신데 코리아 FT는 어떠세요? 네, 어제 위즈코프와 마찬가지로 코리아 FT도 큰 등락률을 보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아 FT라는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지금 친환경 자동차 부품 부분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연료 계통의 친환경 부품이 내년보다 5년 동안 중국에 87만 대가 공급이 예정이고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15%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흑자 전환에도 성공한 그런 기업입니다. 코리아 FT는 이번 정부의 정책에 큰 수혜를 받아서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리아 FT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비가 내리거나 어두운 밤에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센서 칩 개발과 정부와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육성 계획으로 등락의 폭이 컸습니다. 이러한 급등주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지켜보고 그리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이고 매도 포인트는 너무 큰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매도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당장 매수도 좀 어려운 종목이 되겠군요. 네. 예, 어제 상승을 했었지만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코리아 FT까지 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 시각 특징주는 여기까지만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인사드릴게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타임경제연구소의 김효윤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중에서 한 분 전화 연결해서 또 추천주 들을 텐데요.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계시죠.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에코마이스터 말고 이번 주 월요일에 빅텍을 주셨었거든요. 네. 방위 산업주였는데 그래도 이제 분산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한 주도 안 되는데 지금 목표 주가 달성이 됐거든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우선 빅텍에 대한 리뷰를 드리기 전에 전 애국자라는 점을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남북 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늘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의 한 일원이지만 이제 증권 전문가로서 혹시 모를 이제 대북 리스크가 발생 시에 대한 좀 분산 투자용을 좀 추천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는 전원 공급 제어 장치 개발 및 유무선 통신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방위산업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 주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돌연 방북 취소 소식에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진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갭상승하여 시작했지만 달려 들어가지 않고 정확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수가를 2,850원 이하로 말씀을 드렸었고 단일 저점 2,840원을 기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매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방북 취소에 이어서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강수가 추가적으로 나옴으로써 장중에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방북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확인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원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좀 음봉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수익권에서 마감을 해주시고 차후에 다시 바닥권에 도착 시에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재진입하시는 쪽이 좀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빅텍은 차익 실현하시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오늘은 포트에 어떤 종목 담아볼까요, 팀장님?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예. 동사는 의약품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 보툴리는 독소 단백질 치료제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과한 하락을 보여주었으나 회계 처리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양호해지면서 펀더멘털 보유하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즉 옥석들부터 수급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하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 원칙에 맞게 종목을 선정하던 중에 해당 종목이 좀 눈에 띄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메디톡스는 어제 대만의 보툴리는 톡신 제재인 메디톡스를 대만에 출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해당 이슈를 사전에 미리 입수해서 한 발 좀 빠르게 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수급 확인 결과 보통 추세 전환 이후에 좀 닷지형 캔들을 보여주면서 바닥 다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너무나도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면서 이번 주만 6%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빠르게 추세 전환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하는 물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오후에 한적하게 차익 실현 물량 다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외인과 기관이 끌어올리기 시작할 때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가 매수가는 67만 원 이하로 좀 제가 제일 높게 잡아 드릴 테니까 67만 원부터 66만 5천 원까지 분할 매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지권 하단부인 60만 원을 잡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인 82만 1천 원을 잡고 제가 직접 방송 출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6위 종목인 메디톡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82만 원 정도 설정을 하신 거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 넘어가고 있고요. 시장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 가지 이슈들 나와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24년을 구형받으면서 오늘 롯데그룹들 대부분 하락 출발이 되고 있고 금융위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회계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7% 상승하면서 2310.58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도 230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9시 1분경에는 2013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230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를 연속 사고 있고 기관들은 263억 원 규모로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는 0.53% 상승하면서 47,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SK하이닉스는 0.85% 하락하면서 82,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셀트리온도 오늘 하락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0.93%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 이틀간 이 30만 주가 넘는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현재 4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포스코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이 강판 가격 인상 소식과 함께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현재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화학주들도 대부분 올랐는데 이 최근 연료 전지와 이 3분기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0.94% 상승하면서 7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어제 이어서 오늘도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37% 상승하면서 806.15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이 현재 800선에서 흘러가면서 9시 32분경에는 806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적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88,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N도 현재 하락하면서 25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제는 어제는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66,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HLB는 오늘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 10만 4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노스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이 8,000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7,9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메디톡스가 0.83%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대만의 시판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0.76% 상승하고 있습니다. 22만 5,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을 대만 시장에 런칭을 했는데 현재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1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령제약이 4%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만 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효성도 오늘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와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중공업지 쪽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현재 두산마켓이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33,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마트 현재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BGF 리테일, LF 그리고 롯데지주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동성제약, 그리고 3위는 에스모, 4위는 신라젠, 5위는 셀트리온, 6위는 현대로템, 7위는 필룩스, 8위는 데아티아입니다. 네, 3위는 에스모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차량용 음성 기술을 개발하는 이 에스모는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자율주행차 분야가 포함됐다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도 한데요. 에스모는 최근 자회사 NDM을 통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술 기업 아폴로가 AI 엔진 베타 버전 개발을 최종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4% 상승하면서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현대로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의자 철도주인데요. 어제 국방비 증액에 있어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1,600억 원가량 증가한 5,044억 원이 배정됐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주들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현대로템 3% 가까이 상승하면서 27,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필룩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필룩스는 이 FTSE 글로벌 올캡 지수에 필룩스가 신규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필룩스 미국 자회사인 리미나투스사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까지 받으면서 어제는 장중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플렉스 대표는 최근 15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완료해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확대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2.52% 하락하면서 1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종목 리뷰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큐렉소를 추천하셨었는데 기대를 감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이렇게 올라오네요. 수익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15% 정도 났는데요. 계속 홀딩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죠. 큐렉소는 의료기기, 로봇 수술에서 어떤 3대 축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고영, 미래엔 컴퍼니, 큐렉소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 회사 중에서는 3개 중에 하나인데 큐렉소만 어떻게 못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주주는 한국 야쿠르트지만 여기서 주로 하고 있는 게 정형외과 로봇 수술이죠. 로봇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의료개혁 규제, 의료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규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큐렉소도 그런 영향을 이제 받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첨단 의료 로봇 수술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이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난 작년에는 크게 상승을 했었지만 조정폭이 커갖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의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어떤 순환매매 형식의 계속적인 지금 갖고 계신 분은 홀드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추가 상승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 12,000원까지는 한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큐렉소는 오늘장도 1% 오르니까 수익이 15% 이상 나고 있는 겁니다. 리뷰한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은 약간 시각을 돌려서 이제 4분기가 이제 다가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개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고요. 주가 자체도 이제 급락을 해서 바닥권에 있는 한번 골프조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각에서는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는 이제 섹터의 하나죠. 근데 요것을 그럼 배당 수익률하고 우리가 이제 이 주가 수익률을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린 골프에서 그래도 어떤 지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골프존인데 우리 지금 현재는 골프뿐만 아니라 야구 다양한 게임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게임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임의 문화 그리고 여가 문화의 하나의 축을 바꿔놓기도 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보면은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런 하락의 폭이 이제는 더 이상 하락 안 하고 실적 부분도 멈춰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폭이 큰 게 많이 하락한 게 아니라 그 이익 규모 자체도 370억대를 넘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영업이익은 회사에 배당을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대주주의 구성을 보든가 여러 가지 보고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작년에 그러니까 과거 3년 전에는 4,000원을 배당을 했었고 작년에는 2,40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제 같은 규모의 배당을 한다라면은 시가 배당 수익률이 5%가 넘게 되죠. 그러면 이 정도는 주가 수익으로서 먹는 것하고 그리고 배당으로서 먹는 거 3개월뿐이 안 남았지만 같이 누려볼 수 있는 가격대에 접근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시에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 단기로 매매하긴 그렇지만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이런 종목도 한번 담아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가격 전략은 저는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 서서히 저점 매수를 하자. 그래서 현재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9,000원 이렇게 하면서 배당 수익하고 주가 일정 수익을 하면은 최소 일정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골프존에 대한 투자 의견이었고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은 토호홀딩스의 이승용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호홀딩스 이승용 대표입니다. 예, 저희 종목 리뷰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삼보모터스를 매수 추천하셨었는데 목표 주가 10,000원 돌파 이제 눈앞에 둔 상황이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삼보모터스를 말씀드릴 때 이제 코스닥 지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780포인트 선까지 반등만 줘도 이제 2차 전지 친환경 섹터는 다시 정고점 돌파하면서 상승 랠리를 시작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삼보모터스를 드렸는데,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780포인트, 이제 800포인트 이렇게 상승 랠리가 이어가면서 계속 지속적인 이제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10,000원을 보시더라도 10,000원을 이제 강하게 돌파하는 수급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이제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수가만 잡고 지금 이제 최초 매수하셨던 매수가만 잡고 거기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챙기실 분들은 챙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10,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삼보모터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잠시 뒤에 오늘장 추천주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부터 여쭤보죠. 예, 어제 양시장은 약간 이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을 하면서 2,300포인트 이제 위에서 안착을 했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수로 이제 지수 상승을 좀 많이 이끌었고요. 코스닥 역시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번 주 800포인트라는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형성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대비 신흥국 상대 주가 수익 비율이 2013년 이후 하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신흥 증시 주가 수익 비율이 이제 미국 대비 67.2%이고, 달러가 이제 약세 전환 후 이제 반등 중이고, 그리고 또 역시 위안화가 신흥 통화지수 대비 강도도 2004년 이후로 최저 수준인 거를 좀 감안을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위안화 역시 상승 흐름만 남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 반등 환경도 이렇게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전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이제 1,210억, 500억 순매수를 하고 개인이 2,200억 순매수를 하면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갔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기관이 500억 순매도를 했지만 이제 외국인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유입이 되면서 이제 소폭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흘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행진하면서 2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당초보다 0.1% 높은 4.2%로 수정을 했고요. 이는 2014년 3분기 4.9% 성장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2분기 성장률을 토대로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그다음에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순환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매매를 이제 계속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글로벌 이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유효한 부분이 남아 있고, 10월에는 이제 주요국의 이제 정치 이벤트도 예정돼 있으면서 이제 안전 자산 선호의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주도하는 섹터에 대해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매매가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코스피 시장 순매수입니다. 지금 8일째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오르고 있고요. 오늘장 추천주도 함께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2차 전지 친환경 섹터를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화장품 섹터인 FN-리퍼블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FN-리퍼블릭은 1991년에 설립이 됐고요. CCTV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이제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를 하면서 매출 구성 역시 화장품이 78%에 가까운 이렇게 매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상 이제 화장품 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대주주와 함께 이제 주주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제이준 코스메틱과 함께 대주주를 공유하고 있고 공동 경영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조정을 거쳤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이 유입되면서 추세 전환을 시작을 하였고 새로운 시세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22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에 해서 2,362포인트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역시 303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4% 이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광군제 특수와 더불어서 더 마스코메틱 라인업 출시를 하면서 3분기 호실적 전망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2분기 매출의 일부 이연된 부분까지 더해져서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진영 제이준 코스메틱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 또한 이제 주주 신뢰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새로운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경쟁력과 성장성에 기대를 갖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매매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부터 해서 2,900원까지 천천히 분할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3,500원, 2차 4,000원, 손절가는 2,7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화장품주 섹터에서는 처음으로 종목 추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FN 리퍼블릭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증은 내일도 오전 8시 시간에 또 올 거고요.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